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5월 24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예, 자 갑작스럽게 한중일 정상회의가 다음 주 월화에 개최된다고 발표가 됐어요. 지금 세상이 정신수 돌아가는 와중에 한중일 회의는 2010년대 초반부터 있었던 것 같지만 지난 4년 5개월 만에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그것도 푸틴이 중국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안보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신변 안전 문제가 있어서 며칠 전에 발표한다. 이런 것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도 2, 3일 앞두고 발표를 했다. 자, 기시다와 윤석열이 만난다는 이야기는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뭘 의미하느냐면은 마지막에 중국이 들어봤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한일 정상회담이 되려고 하다가 중국이 끼었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의 예전에 있었던 그 시스템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중국의 갑작스러운 행보 뭘 의미하느냐. 예, 저는 윤석열이 할 말이 많다. 그래서 어차피 요거는 이제 미팅이 끝나고 나면은 미국의 반응 그리고 공동 성명 발표한다 이런 이야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리고 그 다음 보여줄 어떤 움직임, 정책적인 움직임 이런 거 보면은 파악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푸틴의 방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룬 바가 있어요. 매끄럽지가 않아요 지금.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되게 협상하는 분위기가 있지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종식되는 분위기죠. 가자 전쟁도 미국이 발을 빼는 분위기죠. 그리고 이란 대통령의 헬기 추락 사고 이후에 미국과 이란이 접촉을 했어요. 자, 이것은 비행기 헬기 추락 이유가 뭐든지 간에 심지어 이스라엘이 했다 그러더라도 안 했다 그러더라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이란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바깥에서는 이게 구조에 도움을 요청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태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죠.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다른 정책적 변신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바이든의 대선을 맞아서. 그 중에 핵심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다. 거기서 중국이 그걸 늦게 알아차렸다. 그래서 이번 미팅에 늦게 참여했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집권 후반기에 있어가지고 낮아진 지지율, 여러 가지 문제, 탄핵까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돌파구가 필요한 거고. 예, 그리고 미국하고 관계가 계속 껄끄러우고 안 좋았잖아요. 예전에도 중국이 여러 번 추파를 던진 적이 있었는데 냉대를 받았었습니다.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중국이 몸이 달아서 지금 오는 거예요. 여기서 윤석열이 불장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기시다는 뭐라고 할까?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이게 핵심은 윤석열과 이창이에요. 예. 그래서 이 미팅의 비중이 갑자기 커졌다. 어젠다도 엄청나게 바뀌게 될 것 같다. 예. 보통 서방권에서 이런 정상회담을 할 때는 보통 한두 달 전에 이미 알려져요. 그리고 계속 조율을 하죠. 예. 그런데 이틀 만에, 2, 3일 만에 결정됐다. 돌발적인 어젠다가 나올 수 있다. 핵심은 윤석열과 이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에 관련돼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예. 자, 이게 속보로 처리가 됐어요. 가장 빠른 게 어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결정된 거예요.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신문을 잘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분석 기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나름대로 분석 기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여기서는 여러 가지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볼 수 있어요. 실제적인 피해 그 어떤 추측으로 인해서 예측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으니까. 대신에 우리 이래저래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결론에 도출됐을 때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4년 5개월 만에 개최됐죠. 동상삼몽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동상삼몽. 예. 자, 협력 복원 계기 될 것. 이런 건데 이거는 조금 내용을 볼게요. 자, KBS 보도죠.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개최했어요. 작년에 한미일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한중일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시진핑을 한국에 모시고 와서 물 건너갔죠. 시진핑이 안 오니까 한중일 정상회의가 없어졌어요. 그때 물론 한중일 정상회의와 별개로 시진핑을 초대한다 했었는데 결국은 한중일 정상회의도 없었어요. 자, 여러분 윤석열이 대선 과정에서 보여주던 게 이전 문재인은 친중이고 반미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복원하겠다. 그래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사드를 추가로 도입해가지고 중국을 더 견제하겠다. 이거는 전부 다 선거에 이기기 위한 사탕발림 이야기죠. 사실과는 사실 반대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쭉 들었으니까 뭐 복잡한 이야기는 안 드리겠고요. 관리된 내용은 뭐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양반이 누구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고 제 기억 속에는 그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제공 문제 파는 건지 그냥 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대통령실 내부에서 미국이 도청을 했죠. 그 비밀 문건이 폭로되는 바람에 노출되는 바람에 그러자 그것은 선의의 도청이다라고 궤변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자, 이게 내용을 이 사람이 지금 요 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거고 제가 봐서는 약간 상기된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승부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 공경에 처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난폭해질 것 같다고. 박근혜처럼 그런 수순으로 뭐 탄핵받고 물러선다. 이건 아니에요. 이미 본바가 있기 때문에. 보실까요? 이번 정상회의는 한중일 세 나라가 삼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게 핵심인데 여기서 이런 그냥 끼인 거고 왜냐 기시다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제3계파의 수장으로서 미국의 힘이 없다면 10몇 %의 지지율 밖에 안 내잖아요. 전 세계 꼴찌예요. 21개국 중에서 미국의 모닝 컨설터가 일주일마다 한 번 제시하는 그 계파 3위 계파의 수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가지고 대통령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단 먼저 아베가 없다는 것 그리고 미국이 그를 지지한다는 것. 즉 기시다는 아베 미국의 딸랑이다. 뭐 그런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은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만남에서 기시다는 그냥 한중일이라는 그 틀을 만드는 그거에 불구하고 사실은 한중 관계였다. 새로운 걸 모색하려고 한다. 상당히 도발적이다. 일반적인 여론을 인식하는 것과 다르고 미국이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예전에도 그런 짓을 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미국이 계속 경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윤석열에 대해서. 푸틴이 요즘 최상병 이야기로 하자면은 경노할 일이에요. 이게 뭔가를 되게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있는데 변화를 되게 빨리 촉진시킨다 이런 건 있어요. 근데 본인이나 중국한테는 엄청나게 부정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예. 자, 완전히 복원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한중 관계를 완전히 복원한다는 게 일본은 이게 없지요. 이 생각에 한중 관계를 완전히 복원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한중 관계 복원이 뭐냐? 미국 대신에 중국을 형님으로 모시겠다. 이런 표현을 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푸틴이 북한을 오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한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내가 북한을 가려고 한다. 이런 목적으로 그 뒤에는 북미 종전선언이 깔려 있고 그 북미 종전선언을 통해서 한반도를 지렛대로 삼아서 우크라이나전에서 빠져나오면서 미국은 체면을 차리면서 전 세계 평화의 전도사로서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를 해소하는 그리고 미국의 핵 위협을 해소하는 그리고 한반도와 대만으로 이어지는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중국 봉쇄선을 확보하는 이런 것을 선거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가장 화려하게 장밋빛으로 포장할 것 그것을 중국이 어느 정도 눈치챘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이 몸이 달았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뻗태다가 올해는 갑작스럽게 온다고 했다. 그래서 김태효와 윤석열은 웬 떡이냐 이러면서 마음이 부풀어 있다. 그럴 때 사고가 자주 난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죠. 예. 자, 지금 미국 패권 외교 현황 몇 번 썼던 슬라이드인데 현재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푸틴이 중국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강조드렸습니다만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금의 관계는 전 세계 안정을 위해서 하는 필요에 의한 관계다. 뭐 의리가 있거나 우리는 뭐 죽어도 헤어지지 못한 혈맹이다. 우리가 미국과 많이 쓰는 표현이죠. 혈맹, 피로 맺어진 이런 건 아니다. 그 말은 푸틴이 그 말을 계속 강조했죠. 시진핑은 조금 더 친해지고 싶은데 그 말은 상황이 바뀌면은 달라질 수도 있다. 지금의 기준에서 그렇다는 거고, 세상의 기준이 바뀌게 되면, 틀이 바뀌게 되면은 나는 다른 협력 관계를 모색할 것이다.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 와중에 미국은 러시아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신호들이 나와요 지금. 네, 가자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예.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중국을 잡겠다. 이런 가능성이 이번에 있다는 겁니다. 이번 미팅을 통해서. 왜? 중국에 필요해졌으니까 이제는. 한반도 북쪽에 푸틴이 온다는 것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고, 남한의 미군의 주둔을 용인함으로써 한반도 전체가 중국에 적대적으로 돌아서게 됐다는 것을 그런 문재인 때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죠. 그것을 중국이 이제 눈치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서 윤석열은 박근혜와 같이 서구 문명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없어요. 불신이 있어요. 이것은 박근혜 때의 최순실, 윤석열의 뒤에 누가 있는 그들의 어떤 사고의 틀과도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왜? 계속 중국 쪽에 손을 뻗었거든요. 대중들한테 말하는 거는 반대로.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이 군대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궁지에 몰려 있는데 중국도 갑자기 궁지에 몰리게 됐다. 그 둘이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작년만 하더라도 그때 아시안 게임 개막식 참석자 우리 국무총리가 가서 시진핑과 27분 면담을 했어요. 그때 우리는 엄청나게 시진핑을 한국에 모셔오고 싶어 했어요. 박근혜도 시진핑을 한국에 모셔오고 싶어 했고, 시진핑이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게 그때 유일한 건지 뭐 몇 번째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때 오고 안 왔어요. 자, 박근혜 때 또 노력했던 게 푸틴을 한국 방문을 요청했는데 푸틴이 결국 안 왔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뭐냐, 미국을 엄청나게 자극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을 엄청나게 자극했었다는 걸. 그게 박근혜의 탄핵 내지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주축으로 했던, 알짜회를 주축으로 했던 쿠데타 시도하고도 상관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때 이야기했죠. 10년 만에 한국 방문을 추진했고 대통령실은 한중일 정상회의와 별개로 하겠다. 우리가 많이 원했던 거예요. 예. 결국 안 됐죠. 어설프게 이야기를 하다가 중국한테 퇴짜를 맞았어요. 사실은 시진핑이 언짢아했어요. 제가 봐도 언짢아할 만해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바깥에 세계 정상들을 다루는 방식이, 대응하는 방식이 윤석열이 김건희하고 만나서 검찰청에서 성장해서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하고 비슷해요. 일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언짢은 거죠. 엄청나게. 외국 정상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한국에서 보던 모습이 아니다. 이런 거고, 그때 보면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하자 시 주석은 어떻게 대답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제가 천편일률적인 답변이고, 중국 측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달라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모습이 여러 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미국 말고, 자, 지금 한반도에서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굽니까? 미국이잖아요. 그럼 미국이 6.25 때 북한과의 적이었고 휴전한 당사자예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중국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중국 너희가 미국의 역할을 해달라. 어차피 우리도 중국 네가 가장 큰 무역 파트너다. 지역적으로 가깝고 이런 냄새를 계속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때랑 똑같은 겁니다. 북한을 고립시켜달라. 그러면 내가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서 북한을 말리겠다. 특히 지금은 푸틴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구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너머에 바로 미국이 보이기 때문에 중국이 몸이 이제는 달았다. 작년만 해도 알았어 귀찮아 이랬던 중국이 이제 다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것은 중국이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해주고 우리랑 강력하게 손을 잡음으로 해서 북한을 고립시켜서 말려 죽이자. 그러면 나는 너의 편에 서줄게.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래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각자 의견을 생각해 보십시오. 있으실 겁니다. 한반도 상황 지난 70년 정도가 미국 영향력 내에 있고 우리가 이미 일본 식민지 시절을 지나고 나서도 지금 아직 친일파의 잔재가 많이 남았다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은 지난 70년간 실제적인 힘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선거전을 통하여서나 그 다음 대통령직을 2년 동안 수행하면서 비춰온 대중들한테 인식된 그런 느낌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겠다는 거 이건 엄청나게 무모한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예.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관계에 대척하는 중국 구석으로 몰리게 돼 있는데 거기에 줄을 대겠다고 쓴 거예요. 썩은 동아줄을 잡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나게 무모한 거예요. 그만큼 세상 흐름을 보는 시각이 제한되어 있다.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되게 단조롭다. 박근혜 때랑 느낌이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 북한 비핵화에 중국 영향력 행사해 달라. 이겁니다. 이걸 미국이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미국이 고마워하겠습니까? 미국 대신에 중국이 들어와서 북한을 비핵화시킨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하겠습니까? 지금도 중국한테 도움받는 거 하나도 없는데 푸틴이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는데 아니죠. 뿔거져 나오죠. 강력하게 이래되면 정치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위기 상황으로. 네. 지금 전 세계를 리드하는 생각을 푸틴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힘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썩어도 준치라는 미국하고 손을 잡게 되면 거기다 일본은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기시다는 거기 이해관계에 딴지를 건다. 중국과 손을 잡으면서 이거는 미국이 폭발할 노릇인데 뭔가 단단히 오판을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배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윤석열은 그만큼 궁지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과 우리가 마음이 같을 수가 있다. 지금 시진핑과 윤석열이 갑자기 파악된 세상에 기울어진 형세, 본인한테 불리한 거죠. 그것을 흥분된 마음에 갑자기 해소하려고 무리수를 두는 거다. 그게 짝짝꿍까지 맞아서 파트너까지 생겼으니까 그 무리수는 파급력이 배가 된다. 부정적인 쪽으로 그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미팅이 끝나고 나서 어떤 정책적인 변화나 이런 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파악될 거예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전체적인 얼개를 한번 이해해 본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우리 대비를 해야 되니까. 예. 자, 그때 볼까요? 23년 그때 23년 이제 겨울에 시진핑을 이제 오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한 총리한테 언짢은 티를 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진핑이 한국 오기로 말했다, 약속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시진핑은 나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한미일 밀착의 불만 우회적 표출, 견제성 발언인 듯. 그때부터 우리는 몸이 달았고 그 전에 22년이죠. 22년에는 또 펠로시 왔을 때 우리 중국에 강력한 접촉을 해서 똑같은 이야기 한 거예요. 중국 너희가 주도권을 행사해서 북한을 교통정리해달라. 박근혜 때랑 똑같은 거예요. 박근혜 때는 거기 푸틴까지 끼웠죠. 푸틴은 안 왔잖아요, 결국 한국을. 그래서 시진핑이 국제정세, 그때 시진핑은 왔거든요. 전체 국제정세를 보는 눈,
지금 이 급박하게 변하는 세상의 회오리를 시진핑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푸틴만큼. 푸틴은 그래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가 중국 가가지고 주요 행사에서 시진핑과 푸틴 사이에 섰지만 푸틴은 그때는 그거는 초청 인사로 가서 축하하러 간 거지만 한국을 내가 방문한다는 것은 다른 그림이다. 자, 그때 시진핑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죠. 이거 보세요. 그때 8월 18일 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견제용이다 이렇게 둘러쳤지만 미국 언론은 다 쳐다보세요. 뭐라고 나왔는지. 대중이에요. 중국을 포위하는 군사협력 관계로 올라서기 위해서 문재인 때 힘들었던 한일 간의 화해를 시켜놓은 거예요. 왜? 기시다는 꽉 잡아놨으니까. 자, 이런 짓을 해놓고 그 며칠 뒤에 가가지고 한국 와달라 그랬으니까 시진핑이 화를 냈다.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근데 저기 이 말은 뭐냐? 윤석열이 지금 이 캠프 데이비드에 미국의 말을 맞춰주고 일본하고 이렇게 우호관계로 개선을 해 나간다는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원하는데 이거는 속마음이 아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김건희식 인간관계를 한다는 겁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그게 아니죠. 그러면 이때 다른 멘트를 낸다든지 불가피하게 했으면 나는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중국이 볼 때는 이게 액면이에요. 액면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치 경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교 경륜도 전혀 없다. 이것을 노출된 겁니다. 그래놓고 중국한테 가서는 내가 잘해줄 거니까 나는 사실 당신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나하고 이어져. 그럼 시진핑 생각은 그 말은 뭐고 이 말은 뭔데? 당신이 지금 여러 가지 행동을 봤을 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있는데 지난 정부 때도 나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사드 배치하고 그래서 문재인 때 한 번도 한국을 가지도 않았고 두 양국 간에 정상회담도 하지 않았는데 너는 미국이 원하는 걸 싹 다 들어주면서 날 만나고 싶어 한다는. 그럼 너 이득 때문에 나 만나자는 거 아니야? 어? 그래놓고 또 미국이 뭐라 그러면 또 미국 말 따를 거 아니야? 그럼 난 네가 파트너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팽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왜 왔을까? 그러면 왜 온다고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했을까? 윤석열 마음 설레게. 이거가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거죠. 푸틴이 이제 시진핑 방문했고 이제 시진핑이 알았어요. 푸틴이 왜 북한을 오는지, 푸틴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그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 현재는 미국이 공적이기 때문에 중국과 손을 잡는다. 서로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푸틴은 중국의 쫄병이 아니다. 구소련이 멸망할 때, 망했어요. 다 분해될 때 중국이 소련을 도와주지 않았다. 미국의 편에 서 있었다. 왜? 그게 중국의 이해에 도움이 됐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커지고 미국의 견제를 받기 시작하니까 러시아 혈맹이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푸틴은 러시아가 분해될 때 KGB의 고위 간부였고 그 분해되자마자 바로 러시아를 떠맡아서 지금 다시 이렇게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 20년간 같은 사람이에요. 그 중국의 말을 덥석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궁하나 보네.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이러겠죠. 엄청나게 전술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말도 표현도 그렇게 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거짓말하지 않는다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지금 알은 거죠. 아, 미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을 수도 있겠다. 푸틴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나랑 이해관계가 맞았어. 모든 기회가 열려 있는 거야. 공정한 경쟁이야. 서로 필요한 거 주고받으면 되지. 이제 북한과는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시진핑이.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다룬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예. 북한의 입장은 훨씬 좋아질 거예요. 경제적으로. 지금 부족한 건 경제적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푸틴이 북한을 온다는 게 그만큼 영향력이 큰 거고 이제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중국이 이렇게 초조해하는 거죠. 원래 75주년 기념이고 지난 5년 전에는 시진핑이 사진처럼 북한을 왔었어요. 이번에 김정은이 가야 돼요. 중국을. 안 갔잖아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눈치챈 중국이 넘버 3, 이번에 오늘 이창은 넘버 2겠죠. 넘버 3를 보내서 김정은을 만나게 했어요. 75주년 기념식에. 그래서 그리고 흘러나오는 외신이 뭡니까?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이야기를 했어요. 저 구애를 한 거예요. 그만큼 북한의 몸값이 올라간 거예요. 윤석열은 국내적으로 정치적 위기에 계속 몰리고 있죠. 북한의 입지는 좋아지고 있죠. 중국도 만나고 싶어하고 러시아도 만나고 싶어하고 미국도 만나고 싶어하고 기시다까지 만나고 싶어하는데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윤석열이 짝짝꿍이 맞을 수가 있다. 중국이 몸이 많이 달았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온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서 반색을 했을 것이다. 윤석열이. 그러면서 양쪽의 흥분한 상태의 만남이 불길한 일을 초래할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죠. 자, 지금 중국은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대만의 새로운 총통이 들어서고 나서 지금 해군 함대를 보내서 이렇게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훈련의 이름이 뭐더라? 벌주기 훈련이에요. 벌 준다는 게 대만 군기 잡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중국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 위기가 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내부의 위기일 수도 있고 지금 CIA의 빌 번스가 네오콘을 대신해서 외교의 전면에 나섬으로 이후로 중국에 대한 치밀한 공격이 행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단말마적으로 했어요. 나는 패권, 나는 힘이 세, 나는 힘이 약해. 골목대장식으로 중국을 상대했는데 이제는 그게 얼개가 있어요. 얼개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간다. 이런 게 중국이 힘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강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것도 그거 하나예요. 군사훈련 이 자체가 지금 이미지를 바깥에 비춰지는 이미지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한국의 리창을 갑작스럽게 보낸다는 것도 그거와 맥을 같이 한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미국이 바이든이 선거용으로 중국에 대해서 추가 어떤 관세 같은 걸 부과한다 이런 걸 정책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자그마치 가지고 있던 미국 채권을 530억 달러치나 팔았어요. 이거 지금 우리 돈으로 치면 60조에서 70조 되는 돈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기록적이다. 한 번에 판 액수로 제일 많은지도 몰라요. 이거는 미국한테 지금 전면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만에는 군사적으로 대응하고 미국한테 이게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요. 미국 지금 채권 잘 안 팔려요. 그래서 돈을 찍어내고 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 계속 생겨요. 달러 채권을 팔아제끼면 채권 값이 떨어져요. 이렇게 큰 덩치로. 그러면 다른 채권 보유국이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자꾸 떨어져서 손해를 보고 있는 채권을 자꾸 팔고 싶은 동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중국은 더 팔 수도 있어요. 미국은 돈을 더 찍어내야 돼요. 엄청나게 공격적인 행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만에서 대만을 포위한 상태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죠. 그 와중에 한국에 와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겠다. 한반도를 잃을 수 없다. 남쪽이 우리한테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중국에 겉으로는 친미라고 하지만 걔들을 이번 기회에 땡겨야 되겠다. 무리수를 계속 두는 거예요. 거기 일맥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미국을 엄청나게 자극하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러시아까지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흥분된 두 마음이 만나서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한반도에 큰 분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유화적인 내용이 나와요. 지금 이 보면 노스코리아 나우라는 채널인데 제가 가끔 봅니다. 이거는 항상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김정은을 칭송하는 새로운 노래가 북한에서 나왔는데 새로운 K-팝이 나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노래를 따라하는 거, 또 그 율동을 따라하는 이런 것들을 동영상을 붙였어요.
이거 신호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러시아와 미국이 대화를 지금 하고 있다. 바이든이 이번에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다. 그 핵심 지렛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다. 그런 신호로 읽혀요. 그리고 인도나 BBC, 영국의 BBC 같은 곳에서 한국에 대해서 재조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눈치들이 빠른 곳이에요. 세상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갈 것인가를 보고 있는 곳이에요. 인도는 인도의 이유대로 중립지역, 미국은 죄송합니다. 영국은 미국이 힘을 실는 곳으로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지금 그거랑 중국 이창이 얘기 오는 거, 좀 전에 말씀드린 중국의 행보, 공격적인 행보, 이게 이렇게까지 하면은 파열음이 난다. 크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낸시 펠로시를 안 만나고 2022년이에요. 자, 2023년에 시진핑을 초대하고 싶어 했죠. 안 됐죠. 금리가 갑자기 온다는 거고, 2022년에 낸시 펠로시, 그 당시 하원 의장, 미국 넘버 3가 와서 안 만나주고, 그 당시 박진 외교장관을 중국에 보냈어요. 안 만나고. 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 7차 핵실험 위기 중국 역할 요청. 똑같죠. 작년에 했던 이야기랑 똑같아요. 시진핑 방한을 요청할 때랑. 여기 보면은 C4 중국 이해 구하고 공급망 안정 협력 제안할 때 미국에 의해서 고급 칩이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볼게. 엄청나게 도발적인 이야기예요. 그때 미국한테 대책점에 서 있었던 거예요. 어떤 언론도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았죠. 근데 미국 버리고 중국에 가서 안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밖에 안 돼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겠죠. 중국이 우리 무역 파트너야. 중국에부터 팔면 돼. 야, 이거는 하룻밤 사이에 배우자를 바꾸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마음은 그렇더라도 일처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표현들이 언론까지 이렇게 실렸으면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래서 집중 타격 받은 거예요. 그 다음 2주 동안. 그리고 계속 경계의 대상이죠. 근데 이번에 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자, 여기는 뭐가 깔려있느냐. 여러분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장기적으로 중국이 미국한테 패권 경쟁에서 이긴다라는 생각이 깔려있어요. 그 판단이. 이건 윤석열의 판단이 아니고 윤석열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판단인 거예요. 박근혜 때 최순실이 판단했던 것처럼. 계속 기회만 되면 빠져나간다. 그래도 기회가 다 해결된다. 그쪽이 내리막이다. 있으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된다. 평행관계로. 미국은 이미 지나간 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러시아가 지금 끼어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서 러시아가 푸틴이 바이든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거에서 이겨야 되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이 우아하게, 지금 패권은 안 돼. 그래서 다극화 사회에서 우아하게 늙어가라. 그게 아니면 폭망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이 이런 행보를 보인다. 매년 한 번씩 바이든과 트럼프가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검토한 것처럼 그 남쪽에서는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는 그 수장이 1년에 한 번씩 중국과의 관계에서 난 중국 가서 안길게.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미국 입장에서 봐서는 나를 배반할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끝으로는 여러 가지 북한을 미국이 지켜주고 핵 원자력 잠수함이 오고 미국 무기 사주고 이러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것은 미국이 경로할 일이라고 봅니다. 푸틴까지 경로할 일입니다. 푸틴과 미국이 경로를 하면 중국이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윤석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때 낸시 펠로시를 만나는 걸 거부했을 때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전문가들, 미국 전문가 이야기겠죠. 펠로시 의장 방한, 미한 관계 확장 재확인. 윤 대통령 회동이 불발됐는데 중국 때문이면 큰 실수. 펠로시 안 만난 것은 한미 관계에 대한 모욕.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인설트라고 되어 있죠. 모욕이란 뜻이에요. 그때 그걸 겪고도 매년 그러고 있고 이번에는 양쪽이 손뼉까지 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됐다. 그만큼 중국이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며칠 있으면 드러나겠지만
상당히 불길해 보인다. 큰 편지 풍파가 날 수 있다. 미국이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펠로시 안 만났을 때 한 1, 2주간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대통령실에. 그래서 받아낸 것이 담대한 구상을 받아낸 거예요. 이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압박이 올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사진이 이겁니다. 박근혜가 갔을 때 2015년. 자, 이것이 미국이 이 이후에 미국이 한국에 가진 최대한의 영향력을 모두 활용해서 그 영향력 중에는 군에 대한 영향력까지 있다고 봅니다. 군이 보고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박근혜한테 뒤에 가서는. 그래서 국군 기무사령부 위주의 주도의 쿠데타 시도가 있었고, 그 전에 어떻게든 말이 새어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 먼저 일어나서 촛불혁명이라는 것으로 넘어갔죠. 미국 입장에서는 박근혜가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 속으로 놀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서방 나라에 법에는 다 있겠지만 수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갈아치우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쿠데타라는 방법보다는 저런 방법이 더 낫겠다. 미국이 그래서 그 방향을 지원했다고 봅니다. 그 양쪽의 협력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때보다 더 큰 위기 상황이다. 왜? 미국이 더 간절하니까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